반갑습니다, 어머니. 오늘 소개해드릴 학교는 진관하고 신도고등학교입니다. 요번에 2024년도에는 제가 과학 선생님이 원래 두 분이셨어요. 그래서 한 분이 진관하고 신도를 저쪽으로 맡으셔서 올해의 트렌드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작년하고 2023년도하고 재작년 22년도의 케이스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먼저 요거는 이제 2022년도 개정교육과정인데요. 요거보다 학교 특징 먼저 말씀드릴게요. 진관고 같은 경우에는 평균 점수가 66.1인데요. 난이도에 비하면은 평균 점수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이게 더더군다나 눈에 좀 띄실지 모르겠는데,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닌데도 1등급이, 그러니까 90점 이상이 되는 친구들이 비율이 적어요. 하위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좋게 의미를 얘기를 하자면, 공부를, 등수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신으로 대학을 가겠다라고 하면 굉장히 유리한 점이 많은 학교입니다. 제가 어떤 학교를 폄하하고 어떤 학교를 높이려는 의도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선종고등학교 2등급, 3등급 실력이면요, 진관이나 신도는 1등급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각자의 환경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 친구 아까 얘기했던 성공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유리한 포지션이라는 걸 확신을 하고 조금만 노력해주면 되는데, 특히 자녀분이 인싸이신 분, 우리 애는 되게 친구 많고 활발하고 이런 분들은 아무리 마음으로 아니라고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가가지고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가가지고 한 학기 지나고 또 1년 지나고 나면 친구들한테 물들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누구는 친구 없겠습니까? 다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이랑 즐거운 시절을 보내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고, 근데 이제 공부나 등수나 대입은 그런 조건은 아니니까 오히려 우리 애는 친구도 많지 않고 아싸인 것 같아, 혼자 노는 걸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는 학교라고 저는 믿어요. 이게 대학 입학 비율이 그렇다고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렇게 낮은 편도 아니에요. 물론 한 10% 정도 낮기는 한데, 그렇다고 여기에서는 공부를 잘해도 대학을 못 가, 이 정도는 아니에요. 10% 정도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선정, 예일, 대성, 요런 데가 이제 40% 후반이나 한 50, 많이 나왔을 때 한 50%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0% 차이지, 그렇다고 이 학교가 대학을 못 보내는 학교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2022년대에는 선택형으로 20문항 내셨고 서답형으로 4문항을 내셨어요. 자, 그런데 2023년에 또 선택형만 내셨거든요. 올해는 선택형 21문항에 문제마다 배점이 달랐었는데, 그러니까 매년 그때마다 조금 스타일을 계속 바꾸시는 편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이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또 하나 특징인 게, 진관고는 과학 선생님이 보통은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3분이신데 2분이나 3분이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데, 이 학교는 한 분이 다 하십니다. 근데 남자분이 하시는데 올해는 좀 바뀌었어요. 올해는 1학기 때는 남자 선생님께서 다 하시고 나머지 2학기 때는 여자 선생님하고 또 나눠서 했다는 얘기가 좀 들리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오해하지 마시고, 실력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이분이 진도가 되게 느리세요. 아마 학교 애들 어떻게든 가리키려고 하다 보니까 진도를 좀 늦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다른 학교보다 소단원으로 한 2-3개 정도는 느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2학기 기말되면은 한 3-4단원은 안 하고 진학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괜찮아요. 왜냐면 이게 수능 과목이 아니었었으니까, 이제 내신만 따면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근데 내년부터는 이제 이게 수능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의 평가의 내용에 대해서도 약간 수정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했다가는 이제 얘네들이 수능 볼 때 아주 큰일 나기 때문에 변화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현재까지는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형주쌤이 말씀도 하셨지만 저희 학원 광고는 아닙니다.
저희 학원 유튜브 영상에 베이스 캠프 학원 그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그 안에 보면 신도 진광고에 관한 그 각 매번 그 시험지를 분석해가지고 선생님들이 과목별로 다 올리고, 그러니까 그때 참고해서 보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기출문제 분석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2022년 개정교육 과정에 대해서 인터넷에 영상이 올라오시더라고요. 모 학원 선생님이 본고사 논술의 부활이네 어쩌고 얘기하시는 거 그걸 봤는데 되게 위험한 얘기를 한 번에 하셔가지고, 먼저 이제 기본적으로 대충은 아실 텐데 과학탐구 분야의 물어나온 생원 지원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수능 과목에서 없어져요. 그리고 과학탐구, 통합과학, 과학탐구 한 과목으로 수능 과목이 일체화되는데, 이제 문제는 고1 때 수업을 하고 고3 때 수능을 본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난이도 문제 때문에 본고사가 부활하네, 논술이 부활하네, 이렇게 위험한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제가 공문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건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2028년도 수능 탐구 영역 문학의 수와 배점, 시험 기간 등은 그러니까 어떻게 내겠다, 어떤 난이도로 내겠다라고 하는 그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떠드시는 건 안 믿으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금 나와 있는 2028년도 수능 기본 계획이 내년에 나오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오피셜은 아직은 모른다고요. 내년 상반기에 나오면 그거 가지고 이제 분석해가지고 나올 겁니다. 지금 예시 문제로 나오고 이거 딱 한 문제거든요. 사탐 하나, 과탐 하나 한 문제 나왔는데요. 요거는 2015년 수능 계획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요번에는 뭐가 바뀌었다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예시라고 하나 제시는 해줬는데 참고할 만큼의 가치는 없다.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좀 기다리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요거는 참고적으로 물원, 화원, 생원 지원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일반 선택 과목으로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으로 바뀌고요. 근데 교과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진로 과목으로 고3 때 하는 과목이 분홍색이 물리 2고요. 요게 이제 화학 2고, 이게 생명과학 2고, 이게 지구과학 2예요. 이거 바뀐 거는 하나도 없고요. 학년 과목이 학기 과목으로 나뉜 것밖에는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요거는 지금은 학교 무시하고, 이 수능 과목이니까요. 학교 무시하고 오로지 이제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시험 대비를 하면 거의 맞았는데요. 올해부터는 이게 수능 과목이 아니고 선택 과목이라 그냥 내신에 목을 매야 될 것 같아요. 그런 특성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통합과학은 1, 2로 나뉘는데요. 선생님 혹시 저기 진로 선택에서요. 지금 예를 들면 역학과 에너지랑 전자기와 양자가 원래 물리학 내용이잖아요. 예, 물투예요. 그 두 개는 선행 개념이 없이 뭘 먼저 해도 상관없어요. 걔네들은. 원칙은 그게 맞습니다. 근데 학교에 선생님이 여러분이 아니시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은 요거를 요걸 선택해라라고 학교에서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근데 이번에 교육과정 짜진 거 보니까 어떤 학교는 예를 들면 역학과 에너지가 2학년 2학기이고 전자기와 양자가 3학년 1학기인데 어떤 학교 그게 바뀌어 있는 데가 있어서 이게 네네네.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 거죠. 네. 수업 내용 자체가요? 네, 혹시 역학과 에너지 내용이 심화돼서 전자기와 양자에 나오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완전 예, 맞습니다. 완전히 독립적이기는 한데 신도 진관하고 어디더라? 새 학교가 그걸 교환 수업 같은 거 되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상관은 없는데요. 일단은 근데 물리학은 듣고 해야 되니까 학년을 섞는 것까지는 안 될 거예요. 2025년도 이제 새로 개정된 교과서인데요. 사실 95% 이상 차이가 없고요. 차이가 있는 게 1학기 교재에서 과학탐구, 그러니까 통합과학 1과목에서는 요 부분이 추가가 됐는데 요거는 옛날 2008년 개정 때 그 물리원의 맨 앞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딱히 이렇게 유의할 만큼 뭘 내기가 어렵기는 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보셨죠? 그 맨 앞에 뭐라고 하죠? 양념으로 이렇게 내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쓰지 않을까 싶고요.
자, 2.6단원에 요거는 똑같아요. 현재랑. 2.6단원의 물질의 전기적 성질이 반도체입니다. 이게 물리원 내용인데 그게 좀 강화됐어요. 반도체가 요즘에 좀 핫하잖아요. 그래서 학교 나라에서도 이제 원래 이게 신소재라고 해서 액정이나 다른 것도 가리키게 돼 있는데 싹 다 빼버리고 반도체만 합니다. 요게 좀 바뀌었고요. 나머지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힌트 하나 더 드릴게요. 전통적으로 물리화학이 어렵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원래. 그 트렌드가 바뀐 지 한 7, 8년 됐어요. 지금은 생명과학이 제일 어렵습니다. 여기도요? 진관진도도요? 네. 의외로 물리화학은 그렇게 괴롭지 않은데 오히려 생명과학이 어려워요. 그리고 1, 2년 전부터 화학이 또 어려운 이게 트렌드가 있더라고요. 근데 의외로 생명과학이 제일 어려운 과목이다. 그리고 그 다음이 화학이고 물리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이 지구화학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요거는 그 올해 2024년 중간고사까지 각각의 시험 범위를 체크를 한 건데요. 요거는 아마 바뀌지 않을까. 이게 학년제가 아니라 학기제로 바뀌기 때문에 요거는 작년에 진도표가 유의사항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안 나갈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수업 계획을 짰을 때에도 지금 적어도 학교 들어가기 전에 통합과학 일을 끝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와는 크게 상관없이 그렇게 진행해도 크게 무관하지 않을까. 다만 여기 보시면 여기 2라고 써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 이렇게. 어머. 저 제일 왼쪽 밑에. 2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이실 텐데 이게 지금 심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저도 사람이라 예측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 3학년이 돼서 수능 과목이 될 때 통합과학을 가지고 고3 애들이 볼 때 심화 문제를 어디서 낼 수 있을까의 표본이 현재 지금 소위 대성선정 숭실에서 심화 문제를 어디서 내는가를 보면 되거든요. 그게 여기에요. 그래서 지금 같은 수업 내용인데 2주로 편성한 이유가 여기에서는 기본 수업을 하고 소위 인강 수준의 수업을 하고 여기에서는 심화 수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대성선정을 안 했거든요. 죄송합니다. 심도 진관을 안 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능을 동일하게 봐야 하니까. 그게 제 계획입니다.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예. 뭐 질문 있으시면 이따가 나가서 가실 때 제가 복도에 서서 질문 받아드릴게요. 감사합니다.